슈퍼리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부의 열차에 올라타라. 지은이 스에오카 요시노리, 옮기니 유나현. 비즈니스 북스 출판. 부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단 1%. 이 책에서 나눈 사람들을 서민, 중산층, 부자로 나눴다. 세 가지로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서민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일궈낸 이들은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를 이룬 후 돈과 시간,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를 환원하는 1%의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된 사람과 늘 돈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부의 열차이다. 일반 열차는 각 노선에 따라 종착역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부의 열차는 스스로 목적지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열차는 여행을 상징한다. 우리는 각자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책은 당신이 만원 전철에서 내려 진정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의 열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설령 열차의 존재를 알게 되어도 선뜻 전철에서 내려 부의 열차로 갈아타지 못한다. 꿈을 이루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선 만원 전철에서 내려야 한다. 부의 열차는 이미 당신의 눈앞에 정해져 있다. 왜 자동차가 아니라 열차일까? 나는 강연을 할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열차에 타세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왜 꼭 열차에 타야 하는 겁니까? 내비게이션도 달려있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열차가 적합하다. 자동차는 직접 운전하지만 열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열차에 타면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롭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도시락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되고 책을 읽거나 주변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졸음을 쫓으려 껌을 꺼내거나 잠시 한눈을 팔기만 해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자동차는 여유가 없지만 열차는 여유가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앞을 주시한 채 양손은 핸들을 잡고 발은 끊임없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몸을 1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창밖에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도 도로 주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도 느긋하게 바라보며 제대로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열차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만 자동차는 도로 상황에 좌우된다. 열차는 정해진 시각에 출발하고 정해진 시각에 도착한다. 반면 자동차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도로가 한산하면 쌩쌩 달려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사고가 나거나 공사를 하는 등 도로가 정체되면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다. 열차를 타는 편이 일정 관리를 하기도 쉽고 안정적이다. 열차에 비해 자동차의 사고 비율이 현저히 높다. 교통수단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자동차가 열차보다 10배 이상 높다. 열차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자동차는 5명밖에 못하지만 열차는 500명도 태울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을 모두 포함해도 5명밖에 탈 수 없다. 그러나 열차는 한 칸에 50명씩 탈 수 있으므로 10칸이면 500명이 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승객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열차에서는 편히 쉴 수 있지만 자동차는 피로가 쌓인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졸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경찰의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열차에서는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잘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열차를 타면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건강에도 좋다. 열차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다. 자동차는 제한 속도가 있어서 도심에서는 시속 30에서 50km,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에서 8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 그에 반해 열차, 특히 고속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다. 자동차와 열차가 동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때 이동 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열차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순식간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내가 왜 열차를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겠는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비교하면 도보나 자전거로 가는 사람은 서민, 자동차로 가는 사람은 중산층, 그리고 초고속 열차로 가는 사람은 행복한 부자다. 부의 열차 티켓이 가격은 10억 원이다. 부의 열차에 타려면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부의 열차 티켓을 얻으려면 적어도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놀랄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수중에 10억이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가령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보자. 10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맡기면 은행은 흔쾌히 돈을 빌려줄 것이다. 이 빌린 돈이 투자의 레버리지가 된다. 즉 자신의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로 연 10%의 수익을 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자산은 매년 1억 원씩 증가한다. 이때 처음 마련하는 목돈을 종잣돈이라고 한다. 투자한 돈은 크게 불어서 돌아오므로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라는 뜻에서 종잣돈이라고 부른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자금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열차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인생을 기차 여행에 비유해보자. 기차를 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한다. 플랫폼의 정차에 있는 각 열차의 도착지는 모두 제각각이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인생이라고 표시된 열차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빈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라고 표시된 열차도 있다. 물론 둘 중 더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은 후자다. 열차에는 반드시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지는 어디일까? 바로 첫 직장이다. 장래를 충분히 고민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보자는 마음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많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의 대략적인 행선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어떤 열차를 타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한편 서민열차에 탑승하면 그 열차를 계속 타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열차에 이미 올라탔다면 지금 당신이 탄 열차에는 도착지가 표시되어 있는가? 표시되어 있다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도착지가 쓰여 있지 않더라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취직하고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타사와 비교해 자신의 급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선배나 상사를 보면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려질 것이다. 당신이 탄 열차의 도착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라. 혹시라도 거기에 어쩐지 실패할 것 같은 인생이나 불행을 떠안는 인생이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곧장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어디서 어떤 열차를 타든 이 세상에는 무수한 역과 분기점이 존재한다. 열차를 갈아타는 것은 간단하다.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용기만 있으면 된다.
당신은 언제든지 부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다. 자, 이제 준비되었는가? 부의 열차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스에오카 요시노리